성격, 정서와 행동. 정서와 행동. 정서는 움직이는 것, 즉 행동을 유도함을 의미한다. 정서는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행동을 취하게 한다. 정서는 복잡하고 심리적인 반응으로 우리들 내면의 여러 가지 심리적인 움직임으로써 외부의 자극에 대하여 반응하는 감정 상태를 말한다. 정서로부터 나오는 행동 중 빠르게 나타나는 것 중 하나가 자신의 의도와 상황에 대한 반응을 전달하는 의사소통의 한 유형으로 비언어적 행동인 표정이다. 두려움, 설렘, 분노, 기쁨과 슬픔 등 특정 정서에 대한 얼굴 표정은 지역, 문화 및 인종에 관계없이 비슷하여 이해하기 쉽다. 각 정서는 그 강약도 다양하다. 예를 들어 기쁨도 미소를 유발하거나 마음속에서만 느끼는 작은 것에서 환호를 유발하는 환희까지 다양하고, 두려움이나 분노도 별 행동을 유발하지 않는 강도가 약한 것에서 즉시 몸을 피하거나 상대를 제압하는 행동을 보이는 극심한 것까지 여러 가지가 있다. 정서는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 설렘, 분노, 기쁨과 슬픔의 감정 등을 주어 우리의 행동을 유도한다. 두려움이라는 정서는 위험을 느끼고 달아나는 등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줄 행동을 취하게 하며, 분노는 감정을 상하게 하는 사람에게 공격 행위를 하도록 한다. 기대라는 정서는 무엇인가 기다리면서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을 들이게 하고, 슬픔이라는 정서는 자신이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보호와 관심을 불러일으킨다. 후회와 죄의식이라는 정서는 스스로 잘못된 행동임을 알고 다음에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준다. 양심의 가책도 일종의 정서이다. 우리의 이성이 감정으로 전환되는 과정, 그 과정 중에 일어나는 다양한 심리적 상태가 이른바 정서인 것이다. 때문에 정서는 개인의 이성과 가치관에 영향받는다. 민족성이란 결국 한 나라 국민의 보편적인 정서를 뜻한다. 인간의 기본 정서는 어느 민족이나 비슷하지만 그 나라의 관습과 가치관에 따라 각 개인이 반응하는 정서는 미묘한 차이를 보이기도 하는 것이다. 정서와 감정이라는 말이 구별이 어려워 비슷한 뜻으로 쓰이기도 하지만, 정서는 특정한 육체적, 심리적 반응이고, 감정은 그 정서적 반응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이다. 예를 들어 정서는 반기업 또는 친기업, 정서, 육체적 접촉을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 개고기 등 특정 음식에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하는 좋아하고 싫어하는 심리적 반응이고, 감정은 서운하다, 기분 나쁘다, 불쾌하다, 슬프거나 기쁘거나 혐오스럽거나 하는 등등 어떤 상황에 대해 즉각적으로 느끼는 감정적 상태이다. 즉, 그건 내 정서에 안 맞아 하고 말한다면 그건 감정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인지하는 이성적 반응이다. 그 말을 듣자 내 기분이 나빠지는 걸 보니 그건 내 정서에 안 맞는 것 같다. 이런 말이 되는 것이다. 반면 감정은 어떤 것을 인식하기 이전에 즉각적으로 내 정신이나 육체에 나타나는 반응을 말한다. 정서가 이성적이고 의식적이라면 감정은 감성적이고 무의식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인식하고 생각하며 정서적, 행동적 반응 사이의 일반적인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사건이나 상황의 발생. 2. 그 사건, 상황에 대한 인식, 해석, 생각. 3. 사람에 따른 해석과 생각에 의해 특정 정서를 경험. 4. 특정 정서가 개인으로 하여금 특정 행동을 하게 함. 어떤 정서로부터 나오는 반응에서 강약이 있는 것처럼 완급도 있다. 어떤 것은 즉각적이어서 의식적인 수준에서 생각이나 인지하는 과정이 없다. 예를 들어 나를 해치려는 무엇이 덤벼들거나 다가오는 것을 인식하는 순간 생각하거나 분석할 겨를이 없이 곧바로 두려움의 정서에 의해서 피하게 된다. 이런 것은 조건 반사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과거의 어떤 조건화, 학습 또는 생리적인 반응에 의해서 거의 생각할 필요도 없이 자동적, 무의식적으로 어떤 경험을 해석하거나 그에 따른 행동을 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전에 고통스러웠던 경험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부적절한 방법으로 사건이나 상황을 해석하고 여기서 나오는 정서에 의해서 행동하기 쉽다. 예를 들어 어릴 때 성폭행을 당한 사람이 모든 이성을 두려워하고 회피하는 것과 같다. 우리는 특정 상황에서 자기 감정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면밀히 검토해 봄으로써 자신의 정서를 분류할 수 있다. 그리고 이처럼 자기 정서가 어떤 유형에 속하는가를 알면 스스로 정서를 조절하거나 변화시킬 수도 있다. 아래의 글은 우리가 자기 정서를 스스로 분석해 볼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한다. 1. 느낌 알아내기. 몸을 통해서 들어오는 감각은 우리가 정서적으로 반응한다는 것을 알려준다. 나의 몸 어느 부분이 어떻게 느끼는가를 알아내는 것이다. 여러 형태의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감각적 반응을 살펴본다. 2. 느낌의 이름 붙이기. 정서와 느낌의 이름을 붙이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감정들을 실제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통제를 시작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할 수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느낌은 조금 더 친숙하고 덜 당황스럽게 된다. 하지만 느낌처럼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것에 명칭을 부여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것은 어휘력을 필요로 하고 또 추상적인 단어에서 받는 어감도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이런 명명 과정에 다음의 단어 목록은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다. 행복, 상처, 상실, 불안, 공포, 슬픔, 분노, 죄책감 등 통제된, 걱정하는, 흥분된, 즐거운, 절망적인, 당황한, 두려운, 자신감 있는, 고달픈, 애착이 있는, 소외된, 편안한, 버려진, 부끄러운, 냉담한, 따뜻한 등 수용, 분노, 기대, 현오, 공포, 기쁨, 슬픔, 놀라움. 3. 느낌을 소유하기. 느낌과 정서를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이를 자신이 것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느낌을 무시하고 거부하지 않아야 된다. 느낌에 붙인 이름을 소리내어 이야기하면 예를 들어 난 기뻐, 난 두려운 느낌이 든다 등 느낌을 자신이 것으로 받아들이기 쉽다. 4. 사고 습관 검토, 신념의 재평가. 사건이나 상황을 생각하고 해석하는 방향은 과거에 학습되거나 조건화된 결과에 따라 신념을 형성하여 습관적일 때가 많다. 따라서 문제를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려면 원래 가지고 있던 신념을 재평가해야 된다. 5. 정서의 다른 면을 보기. 사건과 상황에 대한 습관적 무의식적인 해석을 막고 좀 더 정확한 해석을 위한 과정이다. 어떤 정서를 경험할 때 왜 이 상황이 그렇게 느껴지는가? 진짜 그러한 상황인가? 혹은 과거의 경험 때문인가? 이 상황에서 다른 느낌은 가질 수 없는가? 라고 자문해 볼 수 있다. 상황을 다른 각도에서 보거나 과거와 다르게 해석함으로써 정서와 느낌의 방향이나 강도를 통제하기 쉽게 변화시킬 수 있다. 6. 행동을 선택하기. 행동하기 전 자문. 어떤 상황이나 사건에 대한 우리의 정서적 반응을 크게 변화시키기 어려울 때라도 그에 따른 행동을 달리하는 것은 어느 정도 가능하다. 말하자면 이렇게 느낄 때 내가 어떤 종류의 행동을 할 수 있는가? 그런 행동이 이 상황에서 적절한가? 어떻게 하는 것이 건설적이고 긍정적이며 서로에게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가? 와 같은 자문을 통해 자기 행동에 대한 통제를 할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짧은 시간에 거쳐야 될 때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전에 하던 방식대로 행동을 하기 쉽다. 따라서 평소부터 과거의 상황과 행동을 이런 과정 속에 넣어서 다시 생각해보는 학습 과정을 때때로 하는 것이 좋다.